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인생이 부러우십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사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자식이 잘 됐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돈이 많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건강한가? 그런 생각 하루에 한 번씩은 하시죠?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인생 안에는 우리가 절대 보지 못한 지옥이 하나씩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계세요. 70대 초반 박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퇴직 전에는 중학교 교장까지 하셨고 지금도 자세가 꼿꼿하고 말씀도 조리 있게 잘하시고 손주들도 여럿이고 아파트도 큰데 사시고 동네 경로당 가면 다들 그래요. 아이고, 박 선생님은 참 복도 많으시다.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박 선생님이랑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어요. 처음엔 그냥 날씨 얘기, 건강 얘기하다가 이상하게 그날따라 선생님 표정이 좀 달라 보였어요. 뭔가를 꾹 누르고 있는 것 같은 얼굴. 제가 그냥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선생님, 요즘 어떠세요? 진짜로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냥 멀리 보시면서 그러다가 한마디 하셨어요. 나 사실 집에서 투명인간이야. 순간 뭔가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교장까지 하신 분이, 평생 학생들한테 존경받으신 분이 집에서 투명인간이라니. 들어보니까 자식들은 다 바빠서 명절에도 잘 안 오고 며느리는 어색해서 말도 잘 못 섞고 아내는 오랜 갱년기 우울증으로 방에서 거의 안 나오시고 선생님은 매일 아침 혼자 밥 차려서 혼자 드시고 혼자 산책 나갔다가 혼자 들어오신대요. 사람들은 내가 행복한 줄 알아. 나도 그렇게 보이려고 하고. 근데 집 현관문 열면 거기가 나한텐 제일 고요한 지옥이야. 저는 그날 박 선생님 말씀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삶과 그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는 삶 사이에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는지 우리는 그 간격을 보지 못합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아요. 부러울 땐 좋은 것만 보거든요. 자, 이번엔 다른 이야기 해볼게요. 우리 세대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다 해결되지. 맞아요. 돈이 있으면 많은 게 해결되죠. 병원도 좋은데 갈 수 있고,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자식한테 손 안 벌려도 되고. 근데 말이에요. 제가 또 한 분을 알아요. 70대 중반 부동산으로 꽤 재산을 모으신 분. 자산이 수십억은 된다고 동네에 소문이 나 있는 분이에요.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해요. 저 집은 걱정이 없겠다고. 그런데 그 어르신, 지금 무슨 걱정을 하고 계신지 아세요? 자식 걱정이에요. 돈 때문에 자식 걱정을 해요. 아들이 둘인데 이미 몇 년 전부터 재산을 누가 더 많이 받느냐로 형제끼리 말도 안 해요. 제사 때도 같은 방에 있으면서 눈도 안 마주쳐요.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두 아들이 병문안 시간을 따로따로 나눠서 왔대요. 서로 마주치기 싫으니까. 그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돈 버느라 애들 못 챙긴 게 후회돼. 그때는 이게 다 애들을 위한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돈이 애들을 갈라놨어. 돈이 없어서 불행한 집이 있고 돈이 있어서 불행한 집이 있어요. 가난의 지옥이 있고 풍요의 지옥이 있어요. 부러워하던 그 집의 지옥은 우리 집 지옥과 종류만 다를 뿐이에요. 또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자식이 잘 됐다 하면 의사 됐다, 판검사 됐다, 대기업 임원 됐다 하면 그것만큼 부러운 게 없죠.
저 집은 자식을 잘 키웠으니 노후 걱정이 없겠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어머니 한 분은 아들이 의사예요. 서울 큰 병원에 잘 나가는 의사. 근데 그 어머니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1년에 아들 얼굴 보는 게 두세 번이에요. 명절에도 바빠서 못 온대요. 전화는 가끔 하는데 대화가 5분을 넘기질 못해요. 항상 바쁘니까. 손자 손녀는 무럭무럭 크고 있는데 어머니는 사진으로만 봐요. 직접 안아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가물가물하대요. 자식이 잘 돼서 자랑스러운데 그 잘된 자식이 너무 멀리 있어요. 이 어머니는 그러셨어요. 나는 자식 의사 만들려고 내 인생 다 바쳤는데 막상 의사 만들고 나니까 그 의사 아들이 나한테는 제일 바쁜 사람이 됐어. 성공한 자식을 가진 지옥이 있어요. 자식이 너무 잘 돼서 내 곁에 없는 지옥. 우리가 부러워하던 그 집의 속사정이에요. 이번엔 건강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나이 되면 건강이 제일이잖아요. 몸 어디 하나만 성하면 그게 복이라는 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죠. 근데 저는 그 말이 꼭 맞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아는 60대 후반 남성분, 이분 체력이 어마어마해요. 산을 일주일에 3번은 가시고 마라톤도 하시고 또래 중에서 건강 하나는 최고예요. 근데 이분 속에 무슨 지옥이 있는지 아세요? 아내분이 뇌졸중 후유증으로 반신마비예요. 본인은 팔팔한데 옆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움직이지 못해요. 매일 아침 아내 씻기고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병원 데려가고 그게 몇 년째예요. 이분이 건강을 유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쓰러지면 아내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래요. 내가 건강한 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겠어. 차라리 내가 아프면 누군가 와서 우리 둘 다 돌봐주기라도 할 텐데. 나는 건강하니까 아무도 안 와. 건강의 지옥이 있어요.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건강의 지옥.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싶어요. 하몬 체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하몬 체크는 이런 겁니다. 내 삶을 남의 삶과 비교할 때 내가 보고 있는 게 정말 전부인지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하몬 체크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나는 내 삶의 전체를 알고 남의 삶의 일부만 본다. 우리가 남을 부러워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하이라이트만 봐요. 좋은 집, 좋은 차, 잘된 자식, 건강한 몸, 넉넉한 통장. 근데 그 사람의 새벽 3시는 못 봐요. 그 사람이 혼자 욕실 문 잠그고 눈물 닦는 순간은 못 봐요. 그 사람이 한밤중에 천장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라고 중얼거리는 순간은 절대 못 봐요. 반대로 우리 자신의 삶은요? 우리는 우리 삶의 나쁜 부분을 너무 선명하게 알아요. 내 아픈 무릎, 내 적은 연금, 내 서운한 자식, 내 외로운 밤, 내 줄어든 통장. 이 불균형이 부러움을 낳아요. 남의 좋은 면, 내 나쁜 면, 상대적 박탈감. 이게 우리를 평생 갉아먹는 감정의 함정이에요. 이쯤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돈 많은 사람 지옥이 낫지, 가난한 사람 지옥보다. 맞아요. 현실적으로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건 부인 못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지옥의 크기를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지옥의 존재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지옥이 있다는 사실. 그 지옥은 겉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면 우리가 남을 부러워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게 있구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짊어지고 있겠구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연민이에요. 그리고 연민은 부러움보다 훨씬 건강한 감정이에요. 부러움은 나를 작게 만들고
연민은 나를 넓게 만들어요.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우리가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도 했어요. 저 친구는 부잣집 아들이라 좋겠다. 저 친구는 공부를 잘해서 좋겠다. 직장 생활할 때도 했어요. 저 사람은 저 부서 가서 좋겠다. 저 사람은 빨리 승진해서 좋겠다. 자식 키울 때도 했어요. 저 집 아이는 공부를 잘하네. 저 집 애는 착하네. 그리고 이제 노년이 돼서도 해요. 저 사람은 건강하네. 저 사람은 자식이 잘 됐네. 저 사람은 노후가 여유롭네. 비교는 우리 삶 전체를 관통해서 흘러왔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평생 비교하면서 살았는데 그 비교로 인해서 행복해진 적이 있나요? 한번 진지하게 물어봐요. 남을 부러워해서 내 삶이 더 나아진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부러움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요. 내 통장 잔고도 안 늘어나고 내 무릎도 안 나아지고 내 자식이 더 자주 전화하게 만들지도 않아요. 그냥 내 마음만 쓰라리게 만들 뿐이에요. 자,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볼게요. 남의 인생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 쉽죠?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내 지옥을 먼저 인정하세요. 우리는 보통 내 지옥을 숨기려고 해요. 남한테 보이기 싫으니까, 창피하니까, 아니면 그냥 외면하고 싶으니까. 근데 내 지옥을 인정하지 않으면 남의 천국이 더 크게 보여요. 내가 지금 힘들다는 걸 인정하는 것. 내 삶이 쉽지 않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 이게 출발이에요. 나 지금 좀 힘들어. 근데 그게 나만의 일이 아니야. 저 사람도 저 나름의 짐을 지고 있을 거야. 이 생각이 나를 자유롭게 해줘요. 두 번째, 남의 지옥을 상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하몬 체크예요.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순간이 오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새벽 3시는 어떨까? 저 잘된 자식을 둔 어머니의 새벽 3시. 저 넓은 집에 사는 교장 선생님의 새벽 3시. 저 돈 많은 어르신의 새벽 3시. 어떨까요? 과연 평온할까요? 아마 우리 못지 않을 거예요. 이 상상 하나가 부러움을 연민으로 바꿔줘요. 세 번째, 내 삶의 하이라이트를 찾으세요. 우리는 내 삶의 나쁜 부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픈데 없는 것, 서운한 것. 근데 내 삶에도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오늘 아침 마신 커피 한 잔이 맛있었던 것. 이웃이 지나가다 웃으며 인사해 준 것. 오래된 친구한테서 문자가 온 것. 손자가 할머니하고 불러준 것. 작은 것들이에요. 근데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삶이 돼요. 남의 큰 행복 하나를 부러워하는 것보다 내 작은 행복 10개를 찾는 게 훨씬 나아요. 우리 인생을 한번 무대라고 생각해봐요. 연극 무대에 배우가 있잖아요. 관객은 배우의 겉모습만 봐요. 화려한 의상, 잘 들리는 목소리, 자신 있는 걸음걸이. 근데 무대 뒤를 보면 어때요? 배우가 등장 직전에 극도로 긴장해서 손을 떨고 있어요. 대사를 잊어버릴까봐 입술이 파르르 떨려요. 무대 위에선 활짝 웃지만 커튼 뒤로 돌아오는 순간 지쳐서 주저앉아요. 우리가 보는 타인의 삶은 다 무대 위예요. 분장하고 의상 입고 조명받는 무대. 진짜 삶은 무대 뒤에 있어요. 조명도 없고 박수도 없고 혼자 감당하는 그 공간에.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도 무대 뒤에서는 우리와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제가 오랜 시간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70대, 80대, 심지어 90대까지. 그분들한테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드는 말씀이 있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 인생이 그리 나쁘지 않았어. 그 말이 처음엔 그냥 위로의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분들이 젊었을 때 부러워했던 사람들의 삶이 세월이 지나고 나면 결국 다 비슷하게 돌아와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도 결국 나이 들면 무릎이 아프고 자식이 서운하게 하고 외로운 밤이 찾아와요. 그렇게 가난했던 사람도 살다 보면 어떻게든 먹고 살고 정 붙일 사람 생기고 소소한 낙이 생겨요. 시작점은 달라도 결국 인생은 비슷한 온도로 수렴해요. 그걸 미리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그분들은 말해요. 그걸 미리 아는 게 하몬 체크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걱정을 가지고 계세요? 건강이요? 돈이요? 자식이요? 외로움이요? 다 맞아요. 다 진짜 고민이에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무게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나만 힘든 게 아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저 사람도 힘들어요. 잘 사는 것 같은 저 집도 각자의 지옥을 품고 있어요. 행복해 보이는 저 얼굴 뒤에도 우리가 모르는 눈물이 있어요. 이 사실이 위로가 되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남도 힘들다는 게 무슨 위로야? 근데요, 이게 진짜 위로가 돼요. 내가 유독 불운한 게 아니라는 걸. 내가 특별히 저주받은 게 아니라는 걸. 이게 그냥 삶이라는 걸. 삶은 원래 이렇게 생긴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없고, 완벽한 집이 없고, 완벽한 노후가 없어요. 다들 뭔가를 짊어지고, 그걸 최대한 안 보이게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삶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박 선생님 생각이 나세요? 집에서 투명인간이라던 그 교장 선생님. 돈 많은 어르신 생각이 나세요? 아들들이 재산 때문에 갈라진 그 가정. 의사 아들 둔 어머니 생각이 나세요? 자식이 잘 돼서 오히려 멀어진 그 이야기. 건강한 남편 생각이 나세요? 혼자서 아픈 아내를 돌보는 그분. 다 각자 지옥이 있어요. 보이는 것과 실제는 달라요. 우리가 평생 부러워한 그 삶들, 사실 우리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속사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누군가의 삶이 부러울 때 딱 한 번만 멈춰보세요. 저 사람의 무대 뒤는 어떨까?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볍게 해줄 거예요. 내 삶이 그리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조금씩 알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 인생이 그리 나쁘지 않았어. 그 말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각자 지옥이 있습니다. 남의 인생 부러워 마세요. 당신의 오늘도 충분히 살아낼 만한 하루입니다.